오늘은 좀 그래도 첫 시작이니까 저번에 샘플로 올려드렸던 1대1 상담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음악도 넣어보고 이미지도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애국가 화면 같은 화면만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셔서 소통하는 플루시오스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 이거저거 넣어봤고요. 뭐 첫 번째 주 질문을 받았는데 다들 뭐 좀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지 뭐 아니면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이 딱 약속이 난 것처럼 10개가 들어와서 그 10개의 질문을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동영상을 2개로 편집을 해서 1번부터 5번째까지의 질문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6번부터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을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질문을 좀 읽어보시면 밤토로엄엄님의 질문이고요. 작년 3월 부천 중동 덕유마을 소형 평수 1억 2천 개부로 매수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호재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덜컥 매수를 했는데 그 후로 공부를 하고 강의도 듣다 보니 아래 내용이 고민됩니다. 다들 먼저 매수하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죠. 그래도 아주 나쁜 단지를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바라보고 계속 가져가야 할지, 두 번째는 2년 보유 후 적은 금액이나마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려나갈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리모델링 추진 단계가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수막도 좀 걸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이런저런 축하에 혹은 응원에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이 나오는 단계의 수준이라면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그것이 나의 매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신축과 동일한 아니면 그거보다 좀 못하더라도 어쨌든 동급의 아파트를 가져가셔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3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실가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 더 갖고 계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1년 더 갖고 계셔야 아마 일반가세로 파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셔서 지금의 리모델링 호재가 1년이 지나면 좀 더 있겠죠. 그러면 익어서 더 가격이 올랐을 때 파시고 23년 3월에 1년 후에 시장의 큰 사이클이 하락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리모델링 이슈는 아마 좀 더 강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매도하기도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덕유마을이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그렇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마지막 질문에서 투자처를 좀 돌려가면서 시드를 굴려가는 게 좋을지 똘똘한 한 채로 오래도록 가져가는 게 좋을지는 사실 정답은 없죠. 이번 상승장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승장에서도 다주택자가 막 여러 채를 수십 채를 열심히 돌린 것과 강남의 대형 한 채를 가지고 그냥 묵힌 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차원을 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는 거죠. 부천 신중동 덕유마을이 어떻게 보면 은하마을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부천시청역 부근에서 좋은 입지이니까 크게 걱정할 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 그 리모델링이 정말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티셔서 그 오랜 시간을 그 단지가 꾸준히 가격을 이어나갈 것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사담이고 저의 사족이긴 한데 부천 중동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조금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대장지구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좀 영향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루는 게 느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닉네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비워놨고요.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으로 DSR 강화 구간에서 갭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갭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가지고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같은 돈으로 보다 많은 채수를 늘려가는 형태가 되어도 전세금 반환 이슈가 터졌을 때 비규제인 경우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화됐죠. DSR 규제는 전세금 제외 기발행되어가 있는 다주택인 경우 제가 좀 많이 버벅대고 있네요. 추후 반환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최소 최고가 전세 물건 반환 자금 정도는 버퍼로 남겨두고 움직이는 게 앞으로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한데 쉬드를 쥐고 있자니 또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본인의 질문이 허접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갈아달라고 하셨는데 질문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뇌피셜로는 확답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금융권 직원분들하고 이제 대출 상담사 아는 분들한테 질문을 크로스로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미 DSR 적용에 전세 퇴거 자금 자출이 들어 있어서 다주택자는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아니지만 뭐 여전히 시장의 온도나 대출에 이제 소위 물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되었건 뭐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을 위한 것이건 어쨌든 약간의 여유 현금을 쥐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좀 대비를 하는 것 혹은 미래의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질문도 좋은 질문 같습니다. 장기간의 상승장에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상급지가 하급지에 비해 더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락기에는 반대로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반면 상급지가 더 가격 방어가 될 것이다. 강남은 천장이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세금 문제는 차치하고 노원 두 채, 강남 한 채,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락장은 사실 뭐 기존 자료들을 좀 뒤져보거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상급지나 하급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급지의 가격이 하급지보다 더 심하게 빠진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선험자,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저 실수요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락장은 아마 실수요가 좀 가수요가 줄어들겠죠. 실수요보다. 여기서 말하는 가수요는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 반영일 텐데 현금을 좀 많이 쥔 부자들 혹은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 이 둘이 실수요자로 나설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기 수요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일단 가장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소형하고 신축이겠죠. 전세도 거기에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음악을 좀 틀어놓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서툽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방송에서 오디오가 비면 그게 사고인데 오디오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 가격 변화라는 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대형 평수의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43평, 47평, 64평, 도곡, 렉슬, 압구정, 현대, 677차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뭐 10억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절대 가격이 싼 이유도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당연히 수요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규모의 축소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모습 같고요. 다시 뭐 이제 얘기 돌아가면 그래서 뭐 지금부터 그럼 대형을 다 팔고 소형으로 옮겨야 되냐? 사실 뭐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신축이거나 아니면 신축이 될 만한 녀석들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나중에 하락장이더라도 아주 지지부진한 하락장일지라도 누군가는 와서 사줄 것이라는 아주 작은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뭐 인간이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내다보고 미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몸집을 미리미리 좀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몸집을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집의 개수일 수도 있고요. 개수일 수도 있고 크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장이 오기 전에 그 둘을 모두 다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으면 저도 좋겠죠. 네,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으니까. 근데 뭐 실거주 한 채라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은 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제 답은 이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4번 질문이고요. 닉네임 고기님 질문입니다. 이분은 참 부러우네요. 2021년에 운이 좋게 코인으로 수익을 크게 내게 되어서 원래 무주택자였는데 2분기에 잠실 장미 아파트, 그러니까 작년 뭐 봄 여름쯤이었겠죠.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 재건축을 보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금은 현재 5억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걸 사시고도 5억이 남은 거네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 세금 중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가 막연히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저가의 부동산을 사서 차곡차곡 높여온 게 아니라서 그리고 한 번에 큰 물건을 사게 되어서 운이 좋다 생각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늘려나가는데 지식이 많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지식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네요. 네. 일단 가상화폐 수익이 크게 나신 것만으로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장미 아파트를 이제 갭으로 매수하시고 그 뒤에도 5억이 남으셨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럽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였으면 갭이 아마 한 15장에서 16장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대충 한 20억 정도의 현금을 들고 계셨다는 얘기겠죠. 취득세 내셨으면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 마십시오. 코인만 계속
하시고 저한테 좀 코인도 좀 알려주시고 플루시오스 광장에서 코인 강좌도 한번 해주시고 현금 가진 걸 무조건 다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이제 뭐 이제 1주택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투자를 굳이 하셔야 한다면 지금은 사실 뭐 주택 분야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죠. 비주택 쪽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유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금 중과가 많으니까 또 상가나 토지 같은 분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글쎄요 뭐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플루시오스 광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운도 실력이고 그 운을 통해서 실행하시는 그 실행력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겠죠. 진심으로 부럽고 저는 뭐 어릴 때 오락실에서 코인을 오락기에다가 100원, 50원씩 넣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네, 코인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닉네임 서쪽 호랑이님. 청주시 산남동 32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명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단지의 특정 단지의 가격이 궁금하신 건 아닐 테니까 혹시 청주시 산남동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산남동이 이제 사직 그 무충 그쪽 아래쪽이잖아요. 약간 구도심 아래쪽에 자리한 곳인데 청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예전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견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좀 눌려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마른 대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죠. 다만 당시에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상승을 예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또 사직 1구역, 3구역 이런 데도 보면 재개발 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산남동의 경우에는 서원구나 청주시 입주 물량이 내년 아니죠 올해죠 22년, 23년부터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세종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좀 모순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부동산 상승을 예견했던 청주가 그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왜 좀 주춤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량만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뭐 흐름이 넘어와야겠죠. 청주 쪽으로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혹은 뭐 실수요자들의 이 흐름이 청주 쪽으로 바람이 좀 불어야 지금의 이 눌려 있는 구간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매도에 대한 뭐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개인 소유인지 혹은 법인 소유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또 뭐 주택 수가 다주택이신지 1주택이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유세 문제라든지 뭐 양도세 측면에서 좀 포지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또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은 이렇게 5번째 질문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질문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버벅대고 좀 이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좀 서툴러서 제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좀 낫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